몸에 좋은 잡곡밥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 흰 쌀밥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지면서 과거에 비해 잡곡밥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사실 잡곡밥에는 쌀밥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이 풍부합니다. 또한 잡곡밥을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식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잡곡밥 때문에 췌장암에 걸리고 치매를 앞당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잡곡밥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실 때 병을 불러올 수 있는 3가지 원인과 잡곡밥을 제대로 건강하게 드시는 3가지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건강에 좋은 잡곡밥 정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챙겨가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어떤 밥을 드셨나요? 윤기가 흐르는 따끈한 흰 쌀밥?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콩이나 잡곡을 넣은 밥을 챙겨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은 흰쌀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 백미 대신에 여러 가지 잡곡을 섞은 밥을 드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대에는 오히려 정제하지 않은 잡곡이나 통곡물들이 당뇨,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은 물론이고 암까지 예방해 준다고 알려져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좋다고 알려져 당뇨 관리나 예방을 위해 잡곡밥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잡곡밥에는 현미에 비하여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잡곡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높여주어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유익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은 잡곡밥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현미 같은 통곡물의 독성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과연 잡곡밥에서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물질은 바로 비소입니다. 비소는 폐암, 피부암 및 방광암을 일으키는 독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기나 흙, 물에서도 발견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속에서 비소를 조금씩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출됩니다. 그렇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기도 한 독소입니다. 곡물 속의 비소 함량을 비교하면 현미가 비소 함유량이 백미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잡곡밥, 특히 현미밥이 위험하다는 이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비소는 독성이 높아서 많은 양이 몸에 쌓이면 우선 신경계 손상이 오고 뇌기능 손상으로 인한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켜 학습 능력을 방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잡곡 속의 비소는 대부분 제거하여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정보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특히 잡곡밥을 드시고 나면 유독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속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속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 계속 먹어야 하나요? 참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사나 변비가 잦은 경우 단순히 장이 안 좋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곡밥을 그냥 드시면 위험한 두 번째 이유, 바로 렉틴입니다. 식물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렉틴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미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잡곡은 껍질에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렉틴이 인체로 들어오면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와 신경을 손상시키며 내분비 기능을 교란시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었던 분들, 바로 이 렉틴의 끈적거리는 성분이 내장 벽에 붙어 소화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속쓰림, 장내 가스, 설사 등을 유발시키고 각종 미네랄과 단백질, 영양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장 건강이 바로 전신의 건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소화 기능 외에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하며 몸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장에는 또한 100에서 1000조 개에 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존재하고 음식을 분해하며 비타민, 효소 등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장의 미생물 구성이 건강과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져 장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렉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암과 치매, 고혈압, 당뇨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몸의 면역 체계까지 혼란시킵니다. 예를 들어 렉틴이 갑상선의 단백질인 척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속이면 신체가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면역 체계가 갑상선을 공격하거나 이 렉틴이 관절에 정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렉틴은 세포의 신경 전달 과정을 방해하여 몸속의 호르몬 신호를 모방하거나 차단시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굶겨 치매는 물론 암, 고혈압, 파킨슨병 등 무려 49가지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렉틴은 현미, 옥수수, 콩, 밀, 보리 등 특히 통으로 된 곡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 발표에 의하면 렉틴은 산성이 높은 위장 안에서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곡물 외피 껍질의 독성이 우리의 내장 안에서도 소화되는 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껍질을 벗겨내고 먹어야 렉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미 대신 백미가 더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죠. 세 번째 잡곡밥으로 인한 부작용은 식이섬유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증상은 백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100% 잡곡으로만 이루어진 밥을 드셨을 경우나 한 종류의 곡물을 너무 과다하게 오랜 시간 드시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이섬유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잡곡밥의 장점을 모두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나쁜 노폐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장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유익한 체내 영양 성분도 함께 흡착해서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유발될 수 있고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져 평소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잡곡은 백미와 달리 정제되지 않아 소화 흡수율이 낮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소나 탄산가스가 생기며 장을 자극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잡곡 100g당 평균 8g 정도 들어있는데요. 만약 잡곡으로만 밥을 지어 드실 경우 한 끼에 약 2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고 세 끼를 모두 잡곡으로 드실 경우에는 한국영양학회 기준 하루 섬유 섭취량인 25g을 지나치게 초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독성을 줄이고 잡곡밥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여기 최고의 3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곡물을 한번 끓인 후에 그 물을 버리고 드시는 법입니다.
그냥 쌀을 넣고 밥을 지으면 비소의 양은 그대로이지만 곡물을 한번 끓이고 난 후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밥을 지으면 잡곡 속에 있는 비소의 양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제된 백미를 물에 끓이고 헹구면 티아민이나 엽산, 니아신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다행히도 현미는 영양소가 이미 껍질 안쪽에 있기 때문에 물에 끓여도 영양소의 감소가 거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밥을 하기 전에 잠깐 헹구는 것으로는 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물과 잡곡의 양을 10대 1로 하여 한번 끓이신 후에 그 물을 버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잡곡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백미와 함께 섞어서 드세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라 해도 지나치게 여러 종류의 잡곡을 많이 섞어서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은 잡곡까지 섭취하게 되면 이 또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잡곡밥에 많이 사용되는 현미에는 단백질이 많아 소화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3대 7 정도로 만들어 밥을 지어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의 균형도 맞추는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년층이나 6세 미만의 소아는 특히 소화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백미의 비율을 더 늘린 1대 9 정도로 맞춰서 밥을 지어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잡곡을 2-3시간 이상 불린 후 밥을 짓는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통곡물 속 독성 물질인 렉틴은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고 끓이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취사하시기 전 2-3시간 정도에 현미와 잡곡을 담가서 불려두셨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잡곡의 양보다 6배 정도의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려주시면 곡물에 남은 비소의 양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현미를 불릴 때 쓴 물은 밥을 지을 때 다시 쓰시면 안 되고 꼭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잡곡밥에 통곡물이 위험한 3가지 이유와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하게 먹는 3가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현미와 통곡물 껍질 속에 있는 렉틴은 독성 물질로 분류돼 질병을 발생시키고 소화를 방해하는 나쁜 물질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방어 물질, 즉 항산화 작용에 의한 면역 증강 효과가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렉틴이 염증 유발 요인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독성의 양과 사람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의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독성을 제거하고 증감하여 먹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 한 가지 건강 팁 더 챙겨드릴게요.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변의 수분을 빨아당겨 팽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을 드실 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서 변비나 기타 여러 가지 장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몸에 좋은 잡곡 더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3가지 원인. 첫 번째, 비소. 두 번째, 렉틴. 세 번째, 과다한 식이섬유 섭취. 잡곡을 독성 없이 영양까지 챙겨서 섭취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잡곡을 한번 끓인 후 그 물을 버리고 밥을 지어주세요. 두 번째, 백미와 섞어서 섭취합니다. 세 번째, 2-3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밥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몸에 좋은 잡곡밥 제대로 알고 드시면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만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